아산 온천교가 오는 9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온천교가 개통되면 이마트 교차로부터 남동 교차로까지 약 1.3km 구간이 6차로로 연결되면서 상습 교통정체 완화가 기대됩니다. 천안시티FC가 프로구단 창단 이후 첫 승리로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수들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번 주말 2연승에 도전합니다. 천안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 온천교가 오는 9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온천교가 개통되면 이마트 교차로부터 남동 교차로까지 약 1.3km 구간이 6차로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습 교통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천대로 6차로 확장 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착공된 온천교 재가설 공사. 지난해 9월 아산에서 천안 방향 공사가 완료되면서 4차로로 임시 개통돼 운영 중입니다. 천안에서 아산 방향 공사도 상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온천교의 공정률은 약 86%로 오는 9월 완전 개통될 예정입니다. 길이 102m에 폭 31.5m, 왕복 6차로로 온천교가 개통되면 이마트 교차로에서 남동 교차로까지 약 1.3km 구간이 6차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산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온천교가 완전 개통됐어야 하지만 온천교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과 파일 공사 등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늦어졌다며 9월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천대로 확장의 마지막 퍼즐인 온천교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습적인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주말 창단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천안시티FC. 이번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팀 분위기도 한껏 좋아졌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승리를 결정지은 천안시티FC 선수들이 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랜 기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팬들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환호성으로 화답합니다. 라커룸에서의 기념 촬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뒤로한 채 다시 연습장을 찾은 선수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연습 경기지만 팀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이 다 조금씩은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1승을 하고 나서 분위기도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연습 분위기도 확실히 올라갔고 그리고 선수들 한 사람씩 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팀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해 경기 MVP를 받은 브라질 출신 공격수 파울리뉴는 숙제를 잘 푼 기분이라며 앞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Fico muito feliz, né? É muito bom você ter o apoio do torcedor, deles estarem felizes comigo aqui. E eu também muito feliz com o suporte que eles têm me dado, né? Não só em campo, mas nas redes sociais, até no mercado ou em shopping eu encontro alguns e tenho recebido o carinho deles. É muito importante para um jogador receber esse apoio. Então fico muito feliz, agradeço pela oportunidade de estar aqui novamente e que a gente seja muito feliz aqui, que é o mais importante. 7월 한 달 내내 1승 3무로 무패 행진을 기록한 천안은 리그 바로 1순위 팀인 안산을 상대로 이번 주말 2연승에 도전합니다. 일단 한 곱이 첫 승이라는 걸 거뒀으니까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 오늘 이제 다음 이제 안산전 뭐 그래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연승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1경기 만에 맛본 첫 승리. 선수와 코치진, 팬들 모두에게 1승 이상의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내년도 주민 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시는 앞서 72개 공모사업을 접수받았으며 이 가운데 1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투표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하는 3개 사업을 골라서 하면 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치단체들의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딜라이브 천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주민들이 생활 중심지 반경에 위치한 동네 상점을 이용하면서 주민과 상인 간의 단골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루자는 게 취지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1개 지역에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대표적인 곳들을 찾아가 봅니다. 송파구 가락동에는 세러데이 가락이라는 마을 행사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가게들을 통째로 옮겨와 여는 오픈 마켓입니다. 소소하게 좀 이벤트를 하다가 이럴 거면 아예 우리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이제 마켓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이제는 하루 3,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동네 상권은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소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더 핫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종로구 창신동에는 동네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동네 티콘, 모바일 기반의 기프티콘을 동네 상점에 적용한 것입니다. 앱에서 정확하게 19개 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상인 입장에서도 하나의 돌파구로서 또 판매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만들기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골목 상권도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이야기. 20여 개 커피집 사장님들이 커피 찌꺼기를 모으고 이를 점토로 다시 만들어 마을 체험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피로 만드니까 커피 향기가 나긴 나는데 질감이 살짝 달라져서 신기해요. 상인분들께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다시 또 상가도 좀 찾아뵙고 싶고 그러네요. 동네 가게에서 음악회를 열고 전자상거래나 정기구독까지 시도하고 있는 골목상권의 사람들. 소소한 일들이지만 모두가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라남도 해남으로 갑니다.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와 지역 활성화를 고민하는 지자체, 그리고 케이블 방송사가 협업해 판로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헬로비전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절인 배추 속에 갖은 양념을 바른 뒤 속을 채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땅끝마을 해남에서 김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배추와 소금, 양파 등 주요 재료들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입니다. 워낙 소량만 만들다 보니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2년 전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한 케이블 TV 방송사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한 겁니다. 커머스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었는데 더 많은 성과를 내서 저도 기쁘고요. 맛있는 김치로 정말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통해 지역의 맛도전하고 지자체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해남을 알리기 위한 농산물 가공 브랜드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제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하면 어쩌냐 말씀하시길래 좋은 제안을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TV 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밭을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전남 고흥의 양파부터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됐던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까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생산자들이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상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제품을 유통시킬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고객들이 제품을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경영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역이 주인공인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플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몇 해 전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공공 배달 앱을 도입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 화폐와 연계한 할인 혜택을 더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배달 이용자가 줄고 지역 화폐 할인율까지 축소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인천 서구.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공공배달 서비스로 착한 수수료와 이용자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은 중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최대 22% 할인 혜택을 받아 그야말로 일석이조.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인천시는 2021년 7월부터 모든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공공배달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배달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공공배달앱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할인율까지 줄면서 이용률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공공배달앱 결제액은 지난 2021년 188억 원에서 지난해 417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6월 기준 13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가맹점도 2021년 7,876곳에서 지난해 2,309곳, 올해는 307곳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은카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배달도 이음으로 다 하더라고요. 이은카드로. 근데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배달이 한 달에 10건 정도 이렇게 우리는 와서 먹는 업종이다 보니까 배달이 많진 않아도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는 거의 배달이 완전히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지역화폐와 연계한 공공배달앱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면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사회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엔데믹이 된 가운데서 굳이 배달비를 추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배달앱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가 없어졌을 때 과연 공공 배달앱 자체로 경쟁력을 갖고 있냐. 착한 수수료를 내세워 전국에서 우후죽순 도입한 공공배달앱. 하지만 사업 1,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달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역 소멸 해법을 모색하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경제 분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부산과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으로 가봅니다. 특별연합, 경제동맹, 행정통합, 부울경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협력 체계입니다. 이 중 일부는 폐지됐고 일부는 새로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자는 목표는 확실한데 지자체 간 협력 쉽지만은 않습니다. HCN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자체는 지난해 전국 최초의 특별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법적 근거도 갖췄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동력을 잃었고 올해 초 결국 폐지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초광역 경제동맹. 이달 공식 출범해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철도망, 도로망 구축 등의 협력 과제를 추진합니다. 선도기술이나 선도산업 쪽에 저희가 힘을 합쳐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발굴을 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나 SOC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설명을 했듯이 앞으로는 교육, 문화, 의료 쪽에도 이제 정말 한 자치단체인 것처럼 관광이라든지 또 소부장 산업이라든지 왕성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수도권이 아닌 그보다 더한 것도. 하지만 경제동맹은 특별연합과 달리 협력체 수준의 기구로 추진력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부산과 경남은 하나의 지자체로 합치는 행정통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고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은 안다는 답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 소멸,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공감대 형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셈입니다. 어렵게 완성시켜 놓은 불경 특별연합규약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백지화시키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강의 협력에 대한 의지가 그다음 높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때문에 우선 지역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구 유출의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뭐 주거라든지 뭐 교육 정도는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지역 경제, 지역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를 해야 된다. 시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도 활발한 논의와 체감도 높은 공동 전략을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아젠다들을 세팅을 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초강력 협력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어떤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제대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당장에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HC 뉴스 박인매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부터 취준생을 위한 정장대여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1년도 안 돼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예산과 행정적인 문제 때문이라는데 버스기사들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시흥과 안산, 화성 등 시와호권 지자체장들이 모여 시와호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시와호의 날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양돈 농장이 적발됐습니다. 아산시는 해당 농장을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커먼 물이 줄줄 흘러 내려옵니다. 흘러든 물은 그대로 곡교천으로 유입됩니다. 물줄기를 따라가 보자 바닥에서 시커먼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심지어 오폐수가 잘 빠져나가도록 물길마저 만들어놨습니다. 곡교천으로 흘러들어간 검은 오폐수의 정체는 가축 분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산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축 분뇨가 흘러나오는 곳은 130m가량 떨어진 양돈장에서 설치한 생활 하수관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해당 농장에서 비가 내리자 바닥에 쌓여있던 가축 분뇨를 정화하지 않은 채 하수관을 통해 내보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농장주 역시 가축 분뇨를 배출한 사실을 시인한 만큼 해당 농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야간과 휴일에도 외래 진료가 가능한 소아병원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세종시는 아름동에 위치한 웰키즈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도 지정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7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진료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룸바라는 종목인데요. 룸바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느린 음악에 서로 감정을 교류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라는 총 5가지 라틴의 종목이 있습니다. 4, 1 and 2, 3, 4, 1, 2, 3, 4, 1, 2, 3 and 4, 1, 2, 3 and 4, 1, 2, 3. 다른 사람이랑 많이 소통할 수 없어서 근데 댄스를 통해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랑 소통할 수 있어서 그래서 댄스 자주 하고 싶어요. 자기를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호흡을 맞춰서 어떤 멋있는 작품을 하나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꼈어요.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좀 완성이 될 때 굉장히 좀 약간 보람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천안시티 FC가 드디어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선수들과 코치진의 피나는 노력과 팬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팬들의 응원이 승리의 힘이 됐다는 선수의 말처럼 많은 팬들의 열정 속에서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도 우리 지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